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7일 만에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전해진 EU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계기로 하반기 첫 증시에도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유럽발 훈풍의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860선 위에서 출발했다가 프로그램 매물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1860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7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는데요. 현재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기관 쪽에서도 800억 원 정도 매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는 한 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1,50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지수는 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1,858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35일 만에 49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60억 원 정도 매수해주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17억 원, 외국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상승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는 정도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전거래일보다 2.8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492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49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EU 정상회담 영향으로 닷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140원대 출발한 이후에 1130원대로 밀리지 않고 바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성 결제 수요와 쇼커버가 유입되면서 낙폭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40전 내렸고요. 현재 1143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현명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에서 ESM 자금을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간은행에 투자하는 방안을 합의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상했던 대로 최소한 ESM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네. 시장 투자가들은 이제 ESM 하나 가지고 도대체 유로존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용 자금이 5천억 정도, 5천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ESM의 가용 자원을 그런 식으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 다음에는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ECB라든가 유럽 본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늪에다 두 발을 다 집어넣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ESM 문제가 되면 ECB의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유럽 본드까지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본다면 ESM 하나라도 그 역할이라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독일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시장의 방향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ESM이 실제로 진행되는 은행 감독에 대한 것이 설립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다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급등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득이 한 0.1% 증가했고 또 PMI 지수, 제조업 지수도 역시 52.9로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는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5일날 있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뻔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를 아마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차 LTRO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3차 LTRO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그 담보 신용 등급을 낮춘 것으로 봤을 때 3차 LTR을 시행하기 전에 취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5일 날은 좋은 재료가 한 두 가지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그 중국이 6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에서 2.4% 정도밖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아니면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시장에서는 기다려지는 뉴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입니다. 3차 양적 완화 분명히 합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문제점인데 지난번에 할 수 있었죠. FOMC 회의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유로존이 약간 불안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FOMC에서 만약 3차 양적 완화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유로존은 다시는 또 한번 그런 합의가 도출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죠. 시장에서는 좀 신기하게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꼭 다른 행동을 많이 보이죠. 주가가 내려갈 때만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3차 양적 완화를 약간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이 3차 양적 완화 시장에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 시장은 대형 호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올 하반기는 상당히 좋은 장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7월의 첫날인 오늘 지수가 약간 상승에 좀 힘이 버거운 모습이지만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가 1.75% 빠졌지 많은 종목들은 다 빨간불이라는 것, 삼성전자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나라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모습을 보시면은 수급에서 외국인이 590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4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1,500억이 출회되고 있죠.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하고요.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가 66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화학과 기계업 중에서는 상당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에서 52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화학업 중에서 거의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520억, 또 외국인 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죠. 운송 장비업 중에서 외국인이 310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한 69억 정도 매수하고 있죠. 특징 중에 하나는 기계업 중에서 기관이 170억 정도를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매는 많은 매수를 해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종목별 보시면 삼성전자 1.75% 좀 빠지고 있죠. 특허 분쟁에서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졌기 때문에 F한테 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번에 6일날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가 나는데 6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죠. 거의 뭐 7조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7조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되지는 힘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특허 분쟁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목들을 쭉 훑어보면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부분 다 플러스권이죠. 삼성생명과 NHN, 뭐 KTN 정도만 마이너스고 20위권에서는 거의 다 플러스권입니다. 그 다음에 뭐 40위까지 보시면은 은행주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이고 조선주라든가 그 다음에 석유화학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그나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종목 그렇게 뭐 하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약보합 내지 강보합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비중이 컸다라는 것을 시장을 알려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조정은 주가 상승에는 필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도 가고 다른 종목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가면 다른 종목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매기가 다 삼성전자로 몰려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삼성전자의 조정은 다른 종목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오늘장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시초가 정도 회복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864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게 좋고요. 오늘 갭 상승했다가 갭을 메워주고 내려왔는데 그게 좋죠. 갭을 두고서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갭을 메워주고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좀 갭을 메워주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좋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선물에 있죠. 외국인들의 선물이 2만 개입니다. 누적 매도가 2만 개인데 이걸 보면서 많은 투자가들은 씩 웃을만 하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과거 사례를 물론 뭐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23,000개 이상 누적 매도를 가져간 적이 없죠. 그 이후로 환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누적 매도가 2만 개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특히 이번 주만 버티면 다음 주는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변동성이 별로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이번 주만 잘 버티자 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재료가 20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환매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환매로 인해서 시장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봉의 기술적 분석상 차트의 높이로 본다면 국내 장은 지금 1910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물에 눌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물 환매가 되는지를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증권 쪽에서 선물을 매수해 주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증권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 선물 시장은 증권이 상당한 힘을 쓰는데 이번엔 쓰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신만이 누적으로 한 6, 7천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은 1,7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거꾸로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출발해 보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인데요.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부산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네. 굉장히 덥겠어요. 예, 더워요. 네,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한국 항공우주하고요. 네. LG 디스플레이하고 두 종목을 좀 상담받고 싶네요.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예, 21,900원 20%고요. 21,900원에 비중이 20%시고요. 한국항공우주는요? 그것도 20%입니다. 29,700원. 29,700원의 비중이 20%. 두 종목 예. 다 매수하신 가격 부근인 걸 보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제 LG 디스플레이는 네. 아침에 네. 현금 받고 있다 아침에 매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좀 안 오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실적하고 뭐 좀 안 좋은 거는 음, 좀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내려온 것 같아 갖고 매수했거든요. 네. 조금 예. 그럼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였나 봐요. 뭐 단기도 괜찮고요. 음, 예, 장기도 괜찮고요. 중장기로도 괜찮고. 예. 한국항공우주는 그렇다면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있으셨나요? 예, 이게 좀 매수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게 네. 좀 들고 있으니까 또 내려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도 한번 상담 드리기 전에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LG 네. 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각각 20%씩.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아침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21,900원. 한국항공우주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전에 매수하셨는데 예, 29,700원에 매수하셨고 일단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 봐요. 두 종목 다 걱정이 상담 조금 됩니다. 네, 걱정 많이 되시는 만큼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옆에 예.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센티비의 제가 에이스 TV를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점 감안해서요. 자세하게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 많으시다고요? 네. 힘드네요. 네, 힘들어. 뭐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는데 기업을 잘 알면 근데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일단 네. LG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뭐 이름에서 나타나다시피 뭐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네, 우리 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네. LCD나 뭐 LED 그리고 하반기에는 OLED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업권이 포진을 해 있죠. 네. 근데 기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미국에서 그 가격 담합해가지고 그 소송,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거기에 말 그대로 네. 과징금 그런 것들을 물었죠. 예. 그런 것들을 물게 되면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적자 전환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런 가격 담합이라고 해서 그 소송을 네. 당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갔죠. 네. 이게 계속 나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비용인가요? 일회성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회성 예. 비용입니다. 일회성 비용이 나가서 영업이익 급감해서 그 기업이 말 그대로 영업이 적자를 대고 당연히 그렇다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겠죠. 네. 그럴 때 주가가 급락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런 것들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왜냐 다음 분기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이죠. 예. 예.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그게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비용이 안 나갔다 한다면 당연히 기업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텐데 그만큼은 못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매수는 사실상 잘 하셨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요. 패널 업황 자체가 예. 변화하는 시기에는 특히나 높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기존의 LCD나 LED 그쪽에서 OLED 쪽으로 이제 변하고 있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들이 공장이 대부분 돌아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3분기입니다. 네. 3분기인데 그게 2분기부터 계속 얘기 나오면서 뭐 OLED 더 업황 이럴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먼저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잘못된 거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잠깐 LG 디스플레이 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뭐 흑자 전환하게 되면 그 정도 뭐 지금 주가 내려온 거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 다음에도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갭 구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오늘도 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갭 구간은. 네. 갭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다 메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네. 보게 되면 여기 갭이 하나 있죠. 예. 물론 일부 메웠지만 다시 내려오죠. 그죠? 예. 밑으로 갭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매꾸로 올라가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거 다 악재 반영하고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딱 2만 원 선만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 어차피 비용은 나간 거고 그거 빼고서 기업의 가치라든지 수익성 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한 26,000원 선만 목표 주가로 좀 정해 드릴게요. 1차 목표 단기로요? 주가. 네? 단기로요? 단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OLED가 지금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 단기로도 갈 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반기를 보는 거예요. 하반기. OLED가 하반기에 계속 하반기. 매출이 나오니까. 예. 네, 그래서 26,000원을 드리고요. 26,000원이 혹시나 도달했을 때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때 업황이 어떻게 예.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두려워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뭐 그렇게 손실은 아니시네요. 지금요. 예, 그죠? 손실 조금. 네, 조금 그렇게 하락이 돼 근데 있는데 이걸 조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일단 먼저 특성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항공우주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항공기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죠. 네. 이 회사는 상당히 원래 복잡했었어요. 이 공기업이었죠. 우리나라 네. 삼성이라든지 두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현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업 지분을 다 갖고 있다가 다 팔고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재무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지분을 팔고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하고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민영화를 시키는 건 말 그대로 그 투자 자금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서인데 네. 전투기죠. 정확히 예. 말하면 이 회사가 하는 게 전투기인데 전투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벌어들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이 중국에서 전투기 그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 전투기랑 포함해서 10대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되고 되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이 항공 산업이라는 게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수주가 안 되게 됐을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PER 수준으로 평균 3년 평균 PER 수준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30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후원해주고 정부에서 모든 길을 터주고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최악의 순간에도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폐지는 될 위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부 프리미엄이라는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동남아시아 쪽에 항공기 많이 수출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이 수출하면 당연히 이익은 엄청나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는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추매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만약 이게 정말 저평가라고 한다면 추매를 한번 해봐도 고려할 내용이지만 정부 프리미엄이 있어서 약간은 고평가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매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만 집중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아, 예. 그렇게 손실은 안 본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지난번 증시 폭락이 있을 때 약간 주가가 내려왔던 것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손절가가 한 27,000, 26,500원에서 27,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수준만 딱 보시기 바랄게요. 딱 보시기 바라겠고 사실 이 기업의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할 겁니다. 이 전투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이거 믿어보시고 예, 이게 움직일 때 이게 뭐 운송 장비주하고 뭐 그렇게 같이 움직입니까 이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게 같다고 보진 않아요. 이 기업이요. 예. 저 예. 오히려 그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지 정부가 막 국방 산업을 육성시킨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네, 점들에서 많이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손절가만 제대로 좀 지켜주시고요. 예. 추세가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어요. 돌아서게 네.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저기 고점 37,500원 선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보다는 조금 짧게 33,000원, 34,000원 선 정도만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두 종목 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진단이 나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오늘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네요. 0810번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64,100원, 비중이 10%. 지금 좀 수익 중이신데 매도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현대건설은요,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 같은 경우는 네. 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건 지금 반등을 주는 게 업황이라든지 뭐 수주 이런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낙폭 과대로 인한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차트하고 좀 비교해서 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지수가 1900포인트에서 하락이 나올 때 건설주도 같이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폭등하니까 건설주 동반적으로 현대건설 동반적으로 폭등하죠. 그리고 오늘 조정받으니까 어때요? 같이 조정받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시장과 같이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대응으로 하는 게 지금은 맞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64,1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정도 한번 제가 보기엔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일단은 잘 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이제부터 요거를 기술적 대응을 어느 정도 잡아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까지 본다면은 일단 시장이 192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 시장과 지수를 좀 비교해 볼 때 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68,000에서 한 7만원 정도 가격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7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부터 시장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가준다면은 그때부터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라든지 그리고 업황, 실적 이런 게 당연히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뒤에 일이니까 그건 좀 뒤로 좀 밀어두고요. 지금은 보셔야 될 부분이 시장이 192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69,000원 전후로 한번 주도록 할게요. 69,000원 전후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은 지금 건설주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일단은 현대건설 69,000원 정도 일단 먼저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0810번님의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시그너틱스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3555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345원, 비중이 100%신데요. 비중이 꽤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100%는 네. 저는 부담스러우시죠?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중 100%는 안 됩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줄이시기 바랄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회를 줬을 때 일단 줄여놓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많이 갈 때는 정말 많이 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놔도 나 충분히 뭐 연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의 수익률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일단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품 같은 거 뭐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항대 조립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이 패키징 사업에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많은 기업들이 패키징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장비 쪽에서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패키징을 같이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말 그대로 올라가지 않게 됐을 때 그러니까 완성 기업들, 그러니까 누구겠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이 회사가 납품하는 주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급격히 늘리고 생산하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그렇게 패키징 사업이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그동안 기존에는 분명히 전기전자 이런 우리가 전자제품 이런 쪽에만 들어갔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향후 시장성은 넓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라든지 그런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IT 융합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대량도 많아지게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반도체가 나아지는 그런 경향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일종의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반도체들을 만들어내고 하청업체들을 주고 했는데 그만큼 제2의 변혁을 이룰 만한 지금 여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납품 단가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밸류에이션이 좋아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런 점들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도 상당히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들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은 계속해서 처분하시는 게 좀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오는 건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그렇게 반도체 시장 지금 좋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따지는 구간 물론 선반영하면서 같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내년을 선반영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일단 하반 경직성은 좀 잃었다고 보고 있으니까 손절가는 지금 현재 3,1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물량은 축소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한번 보세요. 단기적으로만 반도체 업황이 저희들도 물론 충분히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점들이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원 선 목표 주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그네틱스 물량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원, 단기 목표가는 3,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32번님 오셨는데요. SO일 92,000원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는데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정유주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네. 지금 현재 시장 가장 큰 수혜를 좀 네. 화학업종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 말씀 드릴게요. 석유화학하고 동반해서 조금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화학업종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경기 부양책 요 부분 좀 뒤로 좀 미루고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더 하락만 안 한다면은 더 안 빠질 겁니다. 자, 지금 그 정유주가 유가의 그 영향을 받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원유를 사와서 거기서 정제 마진에서 납부타를 뽑아내서 그 납부타를 석유업체에 팔고 있죠. 근데 유가가 하락하게 만약에 납부타 가격이 가만히 있고 유가만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가격 차이 있죠. 이 가격 차이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이 가격 그 납부타 가격만 가만히 있고 유가만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유가 그리고 납부타 그러니까 정제 마진 그 가격 차이가 동반적으로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유주의 악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가가 지금부터 더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유가만 더 안 빠지면 되니까. 자, 그 유가 차트 잠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유가 차트 보게 된다면은 그 이성규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80달러에서 한 85달러까지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78달러까지 더 빠졌죠. 그러면서 유가가 좀 강하게 반전 신호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반전 신호가 왔다는 것은 적어도 유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호재 때문에 일단은 정유주 같은 거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대를 자 볼게요. 최저점이 이제 86,400원인데 86,400원에 설정하지 마시고 9만 원 정도에 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요거는 지금 위쪽으로 올려줄 때 보셔야 될 부분 좀 단기적인 부분하고 지금 가격대가 92,000원이네요. 92,000원이면 이분도 좀 단기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으로 그 석유업종하고 정유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저가 같은 경우는 9만 원 좀 제시를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건 한 11만 원까지는 한번 좀 가져가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중장기적인 가격이 10만 원 정도 가격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권 가격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권 가격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기관 수급이 현재 안 받쳐주고 있거든요.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같이 올라오면은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원 가격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기관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권 해서 좀 짧게 먹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SOL 1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하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기관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게 된다면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OCI 들어갔네요. 3861번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매수했어요. 22만 9천 원, 비중은 23%,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웃음도 보내주셨고 하트까지 예쁘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하트를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손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OCI를 좀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요. 이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실리콘 캐파 능력이 뭐 세계에서 2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태양광 산업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주는 OCI가 맞습니다. OCI가 맞고요. 근데 왜 이렇게 태양광 산업이 그러면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사실상 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로 가장 시장이 넓은 쪽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시장이 저렇게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나 중국 시장도 역시나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역시나 그쪽도 그렇게 위태위태하죠. 근데 말 그대로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 과연 경기 회복세를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기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유럽도 경기 회복은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럴 경우는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뭐 치킨 게임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수익성 자체는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영광을 단기적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성장성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단은 일어나긴 힘들 것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태양광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별 실적 한번 쫙 보세요. 분기별 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양상들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도산을 했죠. 그만큼 시장은 그대로 있었는데 도산하게 되면 당연히 각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이 OCI가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절가는 20만 원 선 일단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지금 앵커님이 계속 강요를 하고 계세요. 하트요. 자, 이렇게 한번 해 드릴게요.
이제 20만 원 선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만 원에서 28만 원, 좀 그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가 있는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26만 원에서 28만 원 선 분할 매도 구간으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월봉 차트인데 네. 저 60만 원 선까지 가는 거 저건 굉장히 버블입니다. 전 버블이니까 저거 너무 믿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만 일단 대응하셨다가 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 좀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OCI 상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하트 잘 받으셨죠? OCI 3861번님의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볼 텐데요. 저희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무료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연결이 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저는 지금 삼성물산 네, 72,000원에 50%나 됩니다. 72,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비중이 50%시면 적지 않으신데 지금 손실 중이시라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제일 기획이 18,700원에 12%예요. 제일기획은 18,700원에 비중이 12%시라고요. 네네. 이 종목도 좀 손실 중이신데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비중이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삼성물산 종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수익을 내고 왔는데 삼성물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삼성그룹의 건설회사 종목도 되지만은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큰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에버랜드 지분도 있고 이래서 뭐 망해도 망하겠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뭐 네. 기간은 알겠습니다. 여의치 않고요. 네, 그 기대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 두 종목 봐드릴 텐데요. 삼성물산 비중이 50%, 매수하신 가격이 72,000원대라고 하셨고 제일기획을 12%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데 1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2%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물산이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기대하시는 바가 맞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 일단은 고민이 삼성물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비중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삼성물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물산을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삼성그룹 주고 네, 예. 삼성전자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예. 제가 그냥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전에도 좀 한 42,000원대에도 사갖고 한 6만 5천원 지금 중반대 가격에 팔고 했는데 네. 결국 뭐 빠지다가도 곧장 잘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좀 빠져도 걱정 안 하고 늘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사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일기획도 삼성그룹인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삼성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예. 자, 그러면 좋아하는 기업의 수익도 잘 내야 참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네. 최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금요일 날 지금 급등하고, 지금 오늘 쪽에서 또 이렇게 조정 받잖아요. 네네.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수요일 날 시장 급등했죠. 예. 그리고 오늘 좀 조정 받죠.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건설주는 지금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급등했는데 건설주 같이 동반 급등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좀 조정받으니까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조정 같이 받고 있고요. 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업황 떠나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하고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시장하고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후에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게 낙폭과대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 시장이 또 주도자가 될 것인지 또 그 고민이 하셔야 되겠지요. 아, 그것도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구간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네. 보기에는 시장이 만약에 기술적 반등 구간을 준다면은 한 1920포인트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시장이 192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삼성물산도 한번 가격을 대비를 해보면은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한 6만, 요것도 한 6만 9천에서 한 7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이후에 시장이 좀 더 간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그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건설업종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해외 수주 얘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외 수주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해외 수주에 대한 얘기가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말 그대로 낙폭 가대로 끝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네. 가지고 계시고 시장 1920포인트하고 그리고 요 종목 7만 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의뢰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구간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요 종목이 낙폭 가대로 끝날 것 같냐 아니면 주도주로 같이 시장과 같이 갈 것 같냐 그것만 그때 물어보시고 만약에 낙폭 가대로 끝난다 그러면은 조금 잘라주는 게 맞고요. 그게 네, 아니라 시장과 같이 좀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를 일단 네. 시장과 좀 비교해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잡을게요. 예, 예. 그래서 시장이 1920포인트를 가거나 요게 7만 원을 가게 되면은 다시 네.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낙폭까지냐 더 갈 거냐. 예. 그것만 딱 여쭤보셔가지고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 다른 돈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격이 비중 50% 너무 안 많으세요? 많습니다. 많은 건 아는데 네. 뭐 대표님이 지금 전문가님이 네. 6만 9천에서 7만 원 선에서 어떤 고민을 또 하라 하니까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버리면 고민 덜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비중 50%에 네. 72,5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10%, 20%더 담더라도 단가가 그렇게 많이 안 깎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조금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예. 20%인데 72,500원이다. 그래갖고 한 20%를 탄다. 그러면은 예. 비중이 확 내려올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보통 물타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후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물타기를 해도 단가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났어요. 예. 어떻게 해야 일단은 되나. 갖고만 계세요. 일단은 그러면 하신다면 10%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리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광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예, 예. 저는 이게- 이거 8월 달에 그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까지 어떤 좀 수혜를 안 보겠나 싶어서 사놨는데. 요거는 올림픽보다 그거 보셔야 돼요. 예. 갤럭시 S3. 아. 지금 그거 집중 마케팅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갤럭시 S2도 성공했잖아요. 예, 예. 그 갤럭시 S3가 만약에 출시가 되고 되면은 만약에 제일기획에서 집중 그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그래야지 마케팅 비용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 전에 요거는 예. 그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 보면은 주가가 예, 자 예. 볼게요. 21,000원에서 17,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예. 지금 가격이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업황하고 실적하고 상관없이 박스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네. 그러면 지금 사신 가격대가 박스권 바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예. 얘기가 그런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네, 강요를 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강요를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사신 게 혹시 오늘이나 어제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쪽은 모르겠고요. 오늘 쪽은 일단은 좀 참아보고 내일 네. 쪽에서 기관이 다시 한번 사주면서 들어 올리면은 일단 예. 갖고 가시고요. 예, 예.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만약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주가가 오늘 음봉을 예. 만회를 못하면은 요거는 네. 일단은 끊으셔야 돼요. 아, 그러세요? 이해되시죠? 자, 최근에 네.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예. 최근에 기관들 계속 사주고 있죠. 예, 사고 기관을 있다가 사고. 오늘 음봉 나오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관이 팔아서 지금 음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보면 이제 화면 볼게요. 화면 네.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적으로 팔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주라든지 여파하고 상관없이 시작하고 상관없이 수급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쪽에서 저 같으면 예.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렇지만은 내일 쪽에서 만약에 기간 수급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내일은 무조건 자르세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팔았다가 박스가 하단에서 사도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종목 궁금하실 예, 예. 때 전화 주시고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빠르게 문자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TK 케미칼 들어왔는데 331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TK 케미칼 좀 봐주세요. 매수는 3,05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 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폴리에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의 그 패션 업체들도 재고들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이 저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왜냐하면 패션의 중심이라는 거는 유럽이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고정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세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래 합니다. 왜 오래 하는지 많이 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만큼 전방위 업체들이 재고가 많다는 얘기고, 그것이 소진되기까지 사실상 뭐 빠르면 뭐 2달, 3달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3분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빨리 소진되면 될수록 다시 한번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나올 확률들이 급격히 일어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보유 관점을 일단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만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전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확실히 좀 지키시기 바랄게요. 손절가는 1,900원 선, 목표 주가는 올해 이익 실적 그런 것들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약 2,400원 선 제시해 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TK 케미칼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우진투자 컨설팅 이석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